저는 취중공감 2024년에 함께했던 김태연이고요. 지금 현재 코스맥스 국내 마케팅 합격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합격하는 데까지 거의 처음 만난 이후로 한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. 어떤 심정인지,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리셨는지. 합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기쁜 것도 되게 컸지만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실감은 잘 안 났던 것 같고 그냥 되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내년이면 더 취업 시장이 힘들어질 텐데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다행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좀 취업이 많이 늘어지게 된 이유는 저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압박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길을 잃었던 것 같고 결국에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면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2년이란 시간을 좀 지나오면서 가장 뭐 답답했던 시점이 있었다면 언제쯤이었을까요? 저는 23년 하반기에 인턴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서류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솔직히 너무 많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. 가장 첫 번째로.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이제 들어서서 옴스님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서류가 진짜 많이 안 되고 또 면접 가서도 이제 최종에서 또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정말 나는 왜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안 될까? 라는 생각이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저 스스로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게 가장 큰 패착의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취업 준비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. 이 사회한테 억울하다. 내가 이 취업 준비할 때 하필이면 계속해서 더 경제가 안 좋아지고 T1은 더 없어지고 이게 맞는 거냐, 내가 4학년 졸업하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다 하고 인턴도 하고 오고 뭐 하나 빼지 않고 그래도 해왔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온 결과가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낙인 찍히는 것만 같아서 솔직히 되게 억울하고 사회 탓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뭐 화염병을 던지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가장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. 그래서 상반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취중 공감에 출연을 했죠. 그런데도 또 상반기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. 어땠었죠, 저희 상반기 때? 다 떨어졌죠. 상반기 때 자소서 하나 붙었거든요. 현대 트랜스. 근데 그 하나 붙은 게 자소서를 안 써서 붙었어요. 그러니까 안 쓰는 전형이라서 붙었고 자소서 쓰는 전형들은 다 떨어졌죠. 그리고 화성 코퍼레이션 하나 붙고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좀 돌아보자면 저희는 자소서 피드백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.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건 나는 나에 대해서 잘한다는 착각을 너무 깊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쉽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처음에 자소서 쓰는 것만 해도 일주일이 걸려서 한 문항을 완성했었어요. 그때 그 정도로 사실 오래 걸렸다는 문제는 뭐냐면 저에 대해서, 저의 경험에 대해서, 저의 생각에 대해서 정말 확신도 없고 잘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글 쓰는 재주가 없구나 라고 치부를 했던 것 같고 그냥 나는 자소서랑 면접이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상반기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여기 와서 내가 정답을 얻어가려고 하는 태도로 어느 순간 번뇌에 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현대 트랜스에 대한 면접 준비를 하면서 그때 처음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저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옴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우겨넣기 시작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옴스의 생각 그대로 떠서 나한테 넣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그렇게까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나는 정답을 준비해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거기서 얘기하기도 어려웠고 수업 과정에서 따라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자꾸 나는 이게 정답이 있는 것 같아서 정답을 준비해 갔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그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저도 받았죠. 사실 피드백을 받고 지적을 받는 것이 성장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이제 필수적인 과정이면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이제 마주하고 스트레스를 순응한다는 거는 사실 말로처럼 쉽지만 않잖아요.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주변에서 들리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그게 응원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른 길로 좀 준비를 해보지 않겠냐, 이제는 취업 말고 대학원을 가보지 않겠냐, 다른 길을 좀 알아보지 않겠냐라는 저에 대한 걱정 어린 조언에서 시작되는 휘둘리는 말들이 솔직히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들과 그리고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스터디에서도 뭔가 계속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저 스스로의 인식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어요. 그때 옴스님이 저한테 저는 도망갈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신 그 말이 있잖아요. 그때 직전에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정말 피해만 미치는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해야 되나? 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과연 앞으로 힘들지 않은 일이 있을까? 근데 저는 없다고 확신하거든요.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살아오면서 잘했던 거는 외면하거나 좀 도망치는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. 외면하고 도망치면 어차피 더 크게 돌아올 뿐이고 이 문제가 어쨌든 더 크게 굴러오더라고요, 저한테.
그래서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질러보자라는 생각에서 한 세 번째 이제 수업인가? 그때 저 자신을 되게 좀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. 힘들었을 때 오히려.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저에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됐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부족한 거지 못난 게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좀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10월 초에 사실 너무 절망적인 결과를 좀 마주했었죠. 10월에 많이 힘들었어요. 이게 불합격을 했을 때 되게 힘들었고, 일단 저희가 10월이면 사실 공고가 계속 나올 때고 11월도 남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진짜 하반기 목표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보자 라는 생각에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50개 썼거든요. 야. 정말 제가 하루에 뭐 한 5개 막 쓰고 인적성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면서도 자소서는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,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자소서는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얼마나 컴팩트하게 이거를 쓸 수 있느냐는 솔직히 그 사람의 실력과 그 내공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나아질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큰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때 이제 제가 그냥 들었던 거는 내가 아직도 너무 이렇게까지 부족하구나 라는 좀 생각에서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이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, 당시에는. 그리고 이제 같이 준비했던 친구가 이제 잘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또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뒤처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함도 컸던 것 같고요.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, 당시에는. 저는 그냥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계속해야 돼. 그냥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정말 돌이켜보면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정말 보게 되고, 그런 거가 오히려 저한테 큰 응원이 됐어요.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, 주체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2024년 하반기 때는 그 전에 준비와 다르게 면접 때 같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하반기 때는 정말 매 순간 저를 바꿔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10월 중순 하순이 되고 면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다행히 G사도 붙었고 이제 삼성 면접에 갈 수 있는 기회와 코스맥스라는 이제 면접의 기회가 잡혔는데, 면접은 또 다른 스테이지였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좀 어려웠었어요? 아무래도 이제 그 절박함이 달라지죠. 자소서는 사실 그냥 수많은 공고들 중 하나, 나는 어쨌든 낸다 라는 생각이 좀 강력해서 합격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라는 생각에 좀 더 스트레스를 내려놓자 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면접은 정말 가까워졌다 라는 생각에 좀 더 절박하게 준비를 하느라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탠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럴듯하게 나를 꾸며서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가장 크게 터진 게 이제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저것도 알아봐야 되고 자꾸 부족한 게 눈에 보이니까 모든 걸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. 저는 그때 또 돌아가서 내가 무조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정답을 자꾸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에 좀 매몰되어서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내가 이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정답이 뭐지? 계속 고민하고,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좀 이해도 굉장히 좀 얄팍해지고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도 잘 못하게 되고,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, 임원 면접 때 그게 여실히 좀 저는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뀌었던 건 코스맥스 2차 면접 준비가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. 저는 임원 면접 끝나고 바뀐 것 같아요. 임원 면접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게 임원 면접 다음에 실무 면접이잖아요. 근데 임원 면접을 보니까 정말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.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노력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바보같이 얘기하다 나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임원 면접 끝나고 그냥 정말 내 생각 얘기하고 와야겠다. 쫄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좀 보여주자.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에 그때 좀 보여주고, 코스맥스를 이제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 코스맥스 말고 또 없었거든요, 이제. 그러다 보니까 절박해지니까 사람이 다시 또 안 좋은 습관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. 저희 전날에도 정말 교수님이랑 11시에 저희 수업했잖아요. 11시 때 모의 면접을 봐주셨는데 정말 그때도 엄청 깨졌거든요.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고, 때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 또 되게 진짜 설명한다. 또 설명할래요? 빨리빨리 얘기할래요? 빨리빨리 얘기해야죠. 네, 자 다시. 그리고 반드시 뽑아야 되는 이유 진짜 그거 맞습니까? 자꾸 답 얘기할 거예요. 앞뒤에 쿠셔너가 너무 많아요. 그거 지금 내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.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줄 아세요? 할 얘기만 깔끔 명확하게. TMI 줄여볼게요. 그게 답니다. 아시겠죠? 알겠습니다. 잘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잘해야죠.
잘하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제가 그러니까요. 정리 확실하게 해서 내일 아침에 잘 준비해서 자신감 있게 제가 또 실전에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자신감 갖고 가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태현님 늦은 수고하셨습니다. 시간까지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때도 막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제 생각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또 정답을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최종 면접 때는 정말 내 생각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고, 나를 과하게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좀 그대로 보여주자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단점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부분이, 저는 이제 정말 생각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깊지 않았다, 아니 그걸 왜 면접에서 말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건데 야 너는 생각도 못하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니, 사실 영업은 생각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정말 이제 나의 단점으로서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고쳐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과정을 있었을 때 저는 좀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지 않았나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 받기도 했고, 그리고 사실 이 취중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저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기회였고 행운이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. 덕분에 취업을 단순히 준비하는 걸 좀 넘어서 개인 인생에 있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, 저 혼자 했으면 되게 삽질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한 진짜 10배는 더 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내가 부족함을 얘기를 해주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고, 덕분에 저는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한지를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인정을 좀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시금 도전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고, 계속해서 저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고 더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인턴을 굉장히 또 좋은 곳에서 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? 아 그쵸. S사 네, 17개 중에 15개가 떨어졌어요. 15년달 서류. 그쵸. 네, 15개가 떨어졌어요. 스펙은 늘었는데 자소서는 바뀌지 않고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이더라고요. 스펙이 쌓여도 자소서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. 그 해외 영업을 원래는 하고 싶었었어요. 그러니까 합격률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인턴도 하고 그 전공에도 좀 맞고 하는 그 직무들도 안 되는데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해서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좀 자신 없기도. 영업까지 도전을 해보세요. 하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영업은. 해봐야죠. 그러면 시장 점유율은 46%, 47% 써져 있는 거예요. 점유율이 무슨 의미예요? 뭔가 실질적으로 영업인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전기 배터리 주유 탈락 그 친구들은 필요로 굉장히 많다고 하나의 뭔가 흐름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을 정리한다, 한 문장 정리 없다는 거예요. 매번 똑같은 거 보시고 있는 거 맞습니까? 여러분 발전된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까? 지금 2주 3주 동안 하고 이거 직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쌓았다가 또 면접 닥치니까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중간에 계속 생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부끄럽고,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노력을 한다고 똑같이 성공할 수가 없고 노력의 역치는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10시간을 해서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는 반면에 나는 12시간, 15시간, 20시간을 해서 해야지 끝나는 게 있을 수 있고, 내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할 때 노력의 역치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. 굉장히 넓은 문제.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또 이제 멘탈에 대한 영업이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고 솔직히 마음적으로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,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그게 엄청 컸었어요. 그냥 나 그만하고 싶다. 약간 지금 당장 짜증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여서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결국 그건 내 성장이고 내 밑거름이니까 나한테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. 태현님 발표하는 게 없어요?
발표는 났는데 아직 된 건 없습니다. 회원님 멘탈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지금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만 지금 통과해서 될 것도 아니고 긴 레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좀 내가 부진한 시기인가 보다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단은 그 하나씩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라고 하고 좀 다잡고 있습니다. 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많이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을 되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체적으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자 김태현입니다. 미국 교환학생 당시에 동기 중 한 명이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여겼던 저의 수동적인 태도를 반성했습니다. 이를 계기로 먼저 움직이기로 다짐했습니다. 그래도 말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. 좋습니다. 고생하셔서 많이 발전했어요. 그래도 삼성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가지고 살짝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저는 공감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있습니까? 옹스님한테 가장 힘이 됐던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이제 인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옹스님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좀 인생이 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풍부해지는 것 같다.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.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게 모여서 하나의 인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게 정말 저의 취준 과정과 지금까지의 여정을 좀 돌아봤을 때 크게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. 저는 화장품 준비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영업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영업 사원이 될 줄도 몰랐어요. 그리고 납기 관리에 지원을 했지 영업에 지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국내 마케팅 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 잘해내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태현님에게 옴스란 옴스라는 형님이죠. 사실 이제 정말 멘토이자 저에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의 못난 면을 정말 많이금 이제 들춰내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고마운 것 같아요.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. 옆에 쓴소리하기 다 큰 성인한테 그러기 정말 쉽지 않아요.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해줍니까? 요즘은 좀 사회가 급박해져서 그렇게 피드백 해주면 밤에 좀 약간 나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솔직히 감사했고 배우는 것도 진짜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좀 굉장히 앞으로도 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싶은 형님으로서 좀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그동안 거의 9개월, 10개월 동안 취준공감 함께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회사에서 열심히 좀 성장해 나가고 또 다음번에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가 청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합격 축하 선물입니다. 들어보셔도 좋습니다. 아 팬이구나. 우와 아니 너무 예쁜데요? 태현이의 멋진 미래 그려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장팬 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